2021년도에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엄마가 5살짜리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운전하고 가던 길에 건너편에서 과속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쌍둥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 앞으로 몸을 던졌고 엄마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쌍둥이 자녀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다행히 살아남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자신의 몸을 위기로부터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자녀를 위기로부터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희생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엄마가 임신을 왜 유지하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대표 최다솔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엄마는 언제부터 우리의 엄마가 되어주었을까요? 사회는 언젠가부터 낙태 이슈에 있어서 엄마와 자녀의 관계보다 여성과 태아로 표현을 하며 서로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과 태아의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태아는 여성에게 부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태아를 부당한 침입자로 여긴다면 태아는 여성에게 부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때문에 여성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태아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일부 낙태 허용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태아가 자녀가 아니라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침입한 태아를 제거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여성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희생은 아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태아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생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나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희생할 수 있는 때는 태아를 부모의 자녀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인정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여성에게 태아를 위해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라고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성이 태아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출판한 있잖아 나 낙태했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낙태 경험이 있는 총 20여 명의 여성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태아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나의 아기라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낙태 논쟁의 거대 담론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논쟁입니다. 이러한 논쟁대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거대 담론대로 태아는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태를 결정합니다. 이렇듯 태아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낙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낙태 후에도 별거 아닌 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낙태를 정말 원하지 않고 임신도 원했고 희생하기도 결정을 하였지만 타의에 의해 낙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 어떤 이는 태아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은 했지만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임신보다는 낙태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녀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분은 태아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한 후에 낙태를 한 경우에는 낙태에 대한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태아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인가?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꿔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언제부터 태아의 엄마가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할 때부터 여성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윤리, 도덕, 원리, 이념과 사상, 학문 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과 이기적인 본성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타적인 본성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태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자녀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엄마가 5살짜리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운전하고 가던 길에 건너편에서 과속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쌍둥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 앞으로 몸을 던졌고 엄마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쌍둥이 자녀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다행히 살아남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엄마는 자신의 몸을 위기로부터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자녀를 위기로부터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희생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엄마가 임신을 왜 유지하였을까요? 엄마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었고 본능적으로 나를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임신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부모가 태아를 자녀라고 불러줄 때 태아는 꽃이 됩니다. 태아를 자녀라고 불렀을 때 부모들은 희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서 또는 전화로 어머니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엄마, 저를 임신하셨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임신 사실을 알기 전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임신을 유지하는 결정이 당연하셨나요? 혹은 당연하지 않으셨나요?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임신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희생이 담긴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눈물 닦을 휴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